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25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초월 하락 거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수성구가 일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성구 오늘 실거래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요. 고가 아파트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앞자락만 먼저 보여드리면 우방 만천타운 1단지 고점 대비 33% 하락. 아닙니다. 43%요. 43%. 수성하늘 제리레브 직거래가 다시 시작되었네요. 고점 대비 40%인데요. 가격이 요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로 형성되어 있었고요. 1년 전쯤에 엄청난 하락이 나타나던 시기에 40% 가까이 하락했다. 이런 것들 상당수가 직거래였어요. 그 행태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1%, 고점 대비 37%, 고점 대비 36%. 이보다 더 뼈 아픈 것은 허리층이 굉장히 얇아졌다. 허리층이 굉장히 얇아졌다. 수성구 아파트 거래가 그래도 오늘 한 12건 정도 되었나요? 네, 그 정도 중에서 굉장히 저가의 아파트들이 많더라. 그리고 굉장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더라. 깜짝 놀랄 정도 아닙니까? 언론이 갑자기 엄청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제목을 더 잘 뽑아요. 불패 강남 아파트 하락 반전. 최대 30% 추가 하락 실하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저보다 더 잘 뽑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 뽑을 게 없어요. 부동산 한파라든지 하루가 다르게 언론에서 폭락을 부추기는 그런 뉴스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스탠스가 달라졌을까? 부채죠, 부채. 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에 와 있다. 역대 최대의 가계부채, 이게 기업, 가게, 자영업자 어디 하나 멀쩡한 데가 없습니다. 돌려막기도 버겁다. 1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일반 가게 중에서 한 15%? 15에서 20% 정도가 이자 비용이 수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높아요. 이러면서도 버텨요. 사실 생활이 안 되죠. 계속 마이너스 대주려고 카드론하고 리볼빙하고 돌려막기하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결국 집값이 오르면 다 해결돼 라고 했는데 시간은 그렇게 덜 가진 사람에게 편이 되어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계층이든 무너져야지 끝이 나더라. 버블과 붕괴 그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더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과거에 대지주가 있고 여기 소자 가는 사람들이 줄줄이 달려 있고 처음엔 내 땅 가지고 농사 다 지었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면 한번 정복되고 나면은 또 다시 토지를 또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은 흉년도 들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하면 결국에는 여기로 다 넘어가죠. 여기로 다 넘어가요. 지금도 그 비슷한 형국,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딴 나라 얘기가 아니구나. 기업들은 재고에 신음하고 있고요. 대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오락가락하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 인천의 낙폭이 커집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이 선두주자는 사실 인천이죠. 부산이 선두주자 아니에요. 인천이 선두주자예요. 오를 때도 급격하게, 내릴 때도 급격하게. 인천이 다시 발동이 걸렸다는 부분. 그리고 수도권 힘을 잃어가고 있다. 언론에서 더 난동을 지기는데 서울의 실거래 지수 플러스를 유지한다는 게 이상할 정도겠죠. 전세가가 폭등한다는 날을 말이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매매가가 폭락했다는 말이 나오고 온갖 말이 다 나오지만 전체적인 추세적으로는 지금 하방을 향하고 있구나.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 38,000개, 서울 78,000개. 전세 물량 증가세는 조금 주춤해졌지만 월세 물량도 제가 월세 물량을 빠뜨렸나요? 조금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더라. 분양권 매도 물량 지난주에 4,513, 이번주에 4,451, 한 60개 정도 줄었네. 차트상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전 다 살펴보죠. 자, 입주, 파동에 입주를 하면서 분양권 매물 개수가 121개가 줄었어요. 매물이 62개가 줄었어요. 그래서 파동이 만약에 이것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분양권 매물은 60개 정도 증가한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보이더라도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양권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쟤네가 왜냐면 파동을 요 숫자를 조사하기 전까지 매물이 한 60개 정도 늘었군. 지난주 대비 매물이 늘었군.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동을 조사하는 순간 전주 대비 분양권 매물이 마이너스를 보이길래 살짝
아리송하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동안 입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분양권 입주 감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가 지금 20군데도 넘을 거예요, 올해. 그중에 이런 것들을 벌써 한 20번 정도 거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팔고 싶어 하고 있다. 역대급의 분양권 매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 매수 심리는 10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주 안 졌을 때는 6, 7 요럴 때도 있었어요. 1년 전쯤이네요. 1년 전쯤에 최악이었다. 근데 그걸 과연 누가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악의 악은 2024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언론에서도 도와주지 않는다. 정부에서도 도와주지 않는다. 부동산 상승을 하기 위해서 떠받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총선 이후에 아마 최악의 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래량은 78건. 과거에 시뮬레이션 할 때 특례 도입 이후에 제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나타날 수 있는 거래량까지는 그때 미처 감지를 못했었는데요. 사람들은 분위기가 조금만 살아날 것 같으면 서로 살려고 달라들고, 근데 분위기가 조금만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서로 안 살려고 또 난립니다. 거래량 충격은 오고 있는데 지금은 점진적으로 거래량 충격이 오는 단계에 한번 쿵 하고, 까만색 선입니다. 여기서 제가 시뮬레이션만 한 거예요. 한번 쿵 하고 충격이 올 수 있겠더라. 그것이 아마 총선 이후에 뭔가가 일어날 걸로 많은 사람들은 예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뭔가가 나타날지도 모르겠더라. 거래량 1900건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거래량은 1800건. 지금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단계.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쿵 하는 충격. 쿵 하는 충격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구 지역 아까 가격 하락률을 보셨겠지만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격에는 나는 못 팔겠다. 난 이거보다 더 하락해야지 사겠다. 또 이런 힘겨루기가 일어나면 거래량은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싼 아파트가 많이 거래되면서 건당 거래 대금은 떨어졌고 다시 올라갈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수성구 지역만 다시 한번 살짝 가격 추려볼게요. 좀 비싼 거 6억 이상 거래된다 싶어서 보면 상당수는 대형 평형. 수성 코롱알제 48평형 11억 6천, 고점 대비 20% 정도. 수성 골드 컬렉터 센텀 40평이 7억 9천. 40평이 7억 9천이에요. 요 인근에 있는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9평이 이 정도 가격도 갔었거든요. 이거 바로 인접이에요. 범어 청구 H 고점 대비 16%. 추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수성 효성 헤린드 플러스 나왔네요. 6억. 이거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 있고요. 아까 여기는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져서 수성구 아파트 거래 많이 된다, 거래량 어느 정도 나온다 하면은 모두가 다 수성구 고가의 아파트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오래된 곳들, 오래된 동네들 이제 30년 넘어가잖아요. 지산동에 영남맨션은 벌써 32년 차입니다. 9평이 누가 또 지범 10파, 누가 지범 10파라 그랬는지 입에 착착 붙잖아요. 지범 10파 이러니까. 아무튼 그 지산동 누군가 띄우고자 했던 그곳, 그 말인즉슨 누군가 팔고자 했던 그곳. 저는 그 정도 해석을 내립니다. 북구도 거래량이 제법 보였는데요. 북구는 가격이 그래도 9평 기준으로 많이 높지는 않아요. 다 뭐 3억 평당 1000만 원 정도 수준, 아니면 연식이 좀 더 돼가면 그 아래쪽의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마찬가지 이 가격대 3억대 아래로 내려오면은 고점 대비 32%, 30%, 고점 대비 38%, 고점 대비 38%입니다. 지금 우리 1년 전에 가격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격을 보고 계신데요. 생각보다 고점 대비 33%, 고점 대비 31%, 이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가 아파트가 많이 거래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한창 거래가 많았던 달서구 지역 한번 살펴볼까요? 월베이치 하이파크 5억 2천, 이거 대단하다. 많이 올라왔군. 이 정도 느낌이죠. 5억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면 대구에서 범사만삼 아주 비싼 그런 아파트들 제외하고 5억 조금 넘으면은 대구의 웬만한 아파트 9평 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되거든요. 그럼 5억이 작은 돈이냐? 아닙니다. 5억 은행에 가만히 갖다 놓으면은 1년에
1년 기준으로 뭐 4%, 5% 정도 이자를 받으면 2,5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이 돈이 나올 수 있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한 달 빼빠지기 이래도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자, 고점 대비 32%. 고점 대비 몇 퍼센트인가요? 이건 직거래인데요. 45%. 요런 것들이 1년 전에 요런 현상들이 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1년 전에 영상들 한번 보셔도 될 거예요. 고점 대비 40% 하락. 고점 대비 46% 하락. 여러분 1년 전 자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도 분위기 좋다고 이야기하고 또 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거래량 뭐 늘어난다, 사라. 어제 한 10가지 정도, 네, 그 뭐 상승 논리를 가지고 왔는 걸 제가 하나하나 다 깨트리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시장은 지금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분양권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도 한 번씩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52건의 거래량이다. 이번 주에 52건밖에 분양권 거래가 안 되었어요. 분양권 매물은 역대 최대잖아요. 한 4,500건 정도 매물 나와 있나요? 분양권도 시장이 여의치 않더라. 네, 전세 거래량은 이 신고 건수가 많아지는 것도 좀 있습니다. 지난달 누락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갑자기 전세 시장이 화랑을 보인다.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른다. 집값을 받쳐줄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일부 뭐 몇 달에 한 두어 달에 한 몇 번씩 나타나긴 해요. 이렇게 거래량이 안 많아야 되는 시기인데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신고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좀 특수하게 거래가 뒤늦게 신고되는 그런 현상들이지 거래가 이전보다 나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거래가 폭발한다 그런 논리를 갖다 대는 근거 자료로는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월세 비중이 떨어지고 있더라. 이상하다. 아파트 전세로 다 몰려가야 되는데 오피스텔도 불안하고 빌라도 불안하고 뭐 다세대 이런 것들 다 불안한데 아파트로 다 몰려가야 되는데 아니더라. 평균 전세 가격 9월달에 반짝 올랐을 때 언론에서 전세 가격 폭등, 역전세는 어느 나라 이야기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세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라고 많이 선동을 했었는데요. 웬걸 다시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빠질 수밖에 없겠더라. 다시 빠질 수밖에 없더라. 전세 가격 한 번만 되짚어 보면요. 일반적으로 25에서 30% 정도 빠져야지 정상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골세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아니면은 완전 신축 아파트라서 신규 전세 가격이거나 그거를 제외하고는 가든하이츠 7억까지 갔던 것이 4억 3천 거의 40% 가까이 전세 가격이 빠졌죠. 매매 가격도 아마 그 정도 빠졌을 거예요. 버머센터를 부르지요. 7억까지 갔던 전세가 4억 3천 매매 가격 뭐 8억 6천 정도 하나요? 거의 이런 비싼 아파트 있는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50% 정도를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빠질 때는 전세가율이 또 40%까지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임대자 입장이라면 버텨내기 힘들고 또다시 급매로 쏟아지고 그런 현상들. 거기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을 것이고 누군가는 큰 욕심을 부렸던 누군가는 놓아줘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저는 24년이 그 대혼란, 네, 대혼동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전세가에 보시면 신고 깔압시고 나오는 것들은 다 신축들, 이제 신규 거래죠. 신규 거래 의미의 것들이 있고, 교대와 하늘 제 뉴센트원 전세 가격 3억. 매매 가격 대비는 좀 잘 받은 모습이고요. 계속 빠지고 있더라. 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떠받쳐 올릴 만큼 그렇게 전세가가 강한 모습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월세 거래량, 전세 거래량 거의 맞먹을 정도로 월세 거래량의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이 3,230건 정도죠. 지금 월세 거래량이 1,400건. 아까 1,400건. 월세 거래 1,400건. 전세 거래 1,800건. 네, 시청 감사합니다.